자, 32페이지 2강 얘기인데요. 여기 뭐 내용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했던 내용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계를 보면 기권, 직권, 수권 그리고 승권 나눈다 했잖아요. 그죠? 기권을 우리가 한번 분류해보자 합니다. 참고로 기권을 이거 분류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내신에 아마 나왔죠? 중2 때 내신에 나왔습니까? 기권의 분류 칭사구죠? 아, 네. 그지? 또 나왔나? 안 나와? 수건. 수권 나오나? 수건. 3학년 때 나오나? 어쨌든 뭐. 그래서 기권은 높이,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가지고 층상 구조를 나눕니다. 고도에 따른 하니까 이게 x축이에요. 이게 x축이에요. 이놈이 y축이고요. 그래서 고도에 따른 층상 구조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대략 평균적으로 한 12km 정도 높이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층을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류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대류권이에요. 대류라는 말은 뭐지? 따뜻해서 올라가고 차가우면 내려오는, 그지? 그래서 혼합작용이 활발한 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류권은 혼합작용이 활발하면 기층이 안정하다 할까요? 불안정하다 할까요? 서로 잘 섞이면 이걸 우리는 불안정하다 합니다. 그 반대로 성층권이라 불러주는 거는요. 아래쪽이 찹고 위쪽이 따뜻해요. 따뜻한 밑도가 작은 게 위쪽에 있고 차가워서 밑도 큰 게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잘 안 섞여. 이렇게 잘 안 섞이는 것을 우리는 기층이 안정하답니다. 여기 기층이 불안정하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 터뷸런스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행기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수십 미터 안쪽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뭐 스카이 다이빙 하는 그런 비행기들 말고 뭐 제주도를 간다든지 뭐 이런 비행기 또는 뭐 외국을 더 나간다는 것들은 성층권 여기서 이제 비행기 고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대륙권 위로 올라서 기온이 낮아져요. 이유가 뭐죠? 화학 원본과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왜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기압이 낮아져서 그건 아니죠. 지표에서 지구 목사인지가 방출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서 문제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서 기온이 낮아져서 지구 목사에너지가 위로 올라서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태양이 좀 더 가까워서 태양이 좀 더 많이 받으면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건 아니죠. 지구 목사에너지가 훨씬 더 주요했다 하겠습니다. 그럼 성층은 위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지구 목사에너지와 또 다른 여론이 있겠죠. 바로 오존층이 되겠습니다. 오존층은 태양의 강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열을 이제 방출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중간권이 있는데요. 이 중간권은 역시 오존층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제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식어져서 이외에 열권 부분이에요. 중간권은 여기는 기층이 불안정합니다. 근데 기상현상은 대륙권 현상이 일어나요. 즉 구름 만들어지고 빗들이 받는 것들은 대륙권 현상이 일어나요.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열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태양에 이제 직방받아서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열권 뜨겁습니까 하고 팔려면 화상 입을까요? 여기 공기가 너무 희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운동 에너지가 기체 분자가 충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뜨거움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즉 분자 운동 에너지로 기온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열권은 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식어지겠죠. 이중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것이 바로 열권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기권이 하는 역할을 물론 동물이 호흡하는 데서 필요한 산소 공급이라든지 식물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공급
태에서 오는 굉장히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이런 역할들 외에도 지구가 완벽하게 닫힌 개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개가 닫힌 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물질은 교환되지 않고 에너지는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닫힌 개가 됩니다. 지구는 일종의 닫힌 개라고 봅니다. 물질은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도 지구에서 나가지도 않는다는데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만약 지구의 대기가 없었다면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그런 해성이라든지 뭐 소행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구 대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지구 대기에 맞춰서 타죠. 흑마는 별똥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6,500만 년 전에는 지구의 대기로 감당할 수 없는 놈이 떨어졌죠. 중생대를 끝장내고 신생대를 만들었다. 그때 떨어졌던 소행성의 크기가 대략 11km 정도 얘기하거든요. 11km? 예. 대륙권 이 정도 두께 됩니다. 그게 뭐 공기가 뭐 막아줄 그럴 성질이 아닌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감받아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영화 두 개가 있죠. 아마게돈하고 그 딥 임팩트. 너무 옛날 영화일까요? 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혹시 또 먼 훗날에 그런 공룡 시대를 막내리게 만드는 그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까봐 인류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나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닫힌 개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열린 개도 있죠. 열린 개는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양쪽에 순환 가능한데요. 지구는 이 기권, 수권, 생물권 또는 이제 지권 사이에 서로 에너지와 물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물질과에서 기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흡수하기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개가 있어요. 또 하나의 개는 고립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있는데 에너지와 물질 교환이 모두 다 차단되는 사람이 만드는 개로 고립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고요. 그래서 우주 전체가 고립계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 그래서 지구는 일종의 닫힌 개로 생각하고 각 지구계 각 권역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권과 수권 사이에 있는 것들은 서로 열린 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 페이지 기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2쪽 기권의 역할까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화성, 금성, 얘네들은 고도에 따른 기온을 변하는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처럼 4개 권이니까요. 화성이나 금성은 대륙권과 열권 2개의 기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4개 권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무엇이 지구도 이랬을까요? 오전 아, 예. 지금 전에는 그렇죠. 원시 지구도 이런 형태로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원시지구가 이렇게 원시지구에서 단순한 층상 구조에다가 훨씬 더 복잡한 기권의 층상 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존층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시지구도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금성 표면도 얼마죠? 아까 400도 정도 얘기했잖아요. 화성 표면도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평균 영하 평균 따지면 영하 30도인가 60도가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X축 수심에 따른 Y축 수온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수심 제일 깊은 곳은 어느 정도 수심 됩니까? 마리아나이고 한 11km 정도 됩니다.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를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네요. 위아래 물이 혼합작용으로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위아래 수온이 비슷한 혼합층이네요. 예,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나왔다 했죠? 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수온 약층이 있습니다. 이 수온 약층은 굉장히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따뜻하잖아요. 밀도가 작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차가운 물이다 보니까 이 수온 약층은 혼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표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수온 약층입니다. 차단되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이제 고래가 밑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끌어올린다. 밑에 있는 또 철분을 표층으로 많이 끌어올린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네요. 애들이 아래까지 내려가서. 예, 그렇죠. 그래서 고래가 똥 싸놓으면 그 주변에 이제 플랑크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요 해역을 A 해역이라 하겠습니다. B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노란 거 파란 거 구분되겠습니까? 네. 누가 수온 약층이 더 잘 발달된 층일까요? 우리가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바뀌는 층이 수온 약층이었습니다. 이게 X축입니다. 수심에 따른 X축에 따른 Y축 변화율은 노란 B가 변화율이 더 큽니다. 노란 B가 수온 약층이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두꺼운 게 발달되는 법은 아니에요. 혼합층은 당연히 두꺼운 게 발달되는 타입입니다. 혼합층이 두꺼우려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됩니다. 저위도보다는 중위도가 바람이 좀 더 강하게 불겠고 중위도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에 바람이 좀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럼 수온약층은 아까 말했지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한 게 수온약층이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과 심층 수온이 만약 같다는 점을 조건하면 오히려 얇은 게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 살짝 그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 예. 온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면 밀도 차이가 급격하게 밀도 차이가 나니까 잘 안 섞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이라는 게 수심에 따른 이게 X축이라고. 그래서 기권도 마찬가지 꺾어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프가 고도에 따른 수심에 따라 하면 이게 X축이에요. 이해했어? 좀 다시 한번 해볼까? A B 역시 마찬가지. 어떤 게 더 수온약층이 발달된 타입이겠습니까? 역시 B가 되겠죠?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를 볼 때, 꺾어볼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한 게. 그래서 수온약층이 좀 더 잘 발달되는 것은 어차피 심해층의 수온은 저위도 고위도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은 즉 저위도에서 수온약층이 좀 더 잘 발달돼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33페이지는 직권의 얘기들이 소개되고 있죠. 앞에 특히
지각과 멘트리 상단부 쪽은 확대를 좀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3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쪽 직권의 얘기였습니다. 삼4 쪽에서는 수시에 따른 그래서 수권의 얘기가 소개되고요. 35쪽에 이제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구의 자기장을 비롯한 지구의 외권도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태양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지구 주변에 자기권에 의한 배내는데 이런 것들도 소개되고 있네요. 앞에서 우리가 행성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 더했던 내용들이 여기 32쪽부터 5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 때 내용은 이 두 가지의 챕터로 1강, 2강을 소개했는데요.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고 세페이드 문제 풀어내시고 그리고 오늘 이번 때 추가적으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통해서 문제들이 조금 더 실려 있습니다. 한 번 더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주간 공부한 것에 대한 위클리가 문화생지 5문항씩 합의 20문항 위클리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언제? 날짜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화수목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월요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캠퍼스마다 쉬는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요. 어쨌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 주면은 여러분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상당히 쉬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정답이 확실한 그런 형태로 문제 주제 애매한 그런 것들은 주진 않을 것이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요 2강 나머지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스타트.